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차를 이제 개조를 하는데 개조가 아니라 사실은 개조가 아니라 약간의 모디파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품을 넣는다거나 했을 때 기존 차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그 수많은 문제점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경우가 얘기를 굉장히 드물지. 하나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그 시골쥐가 그 트랜스미션 쿨러를 바꿔요. 오케이. 친구가. 근데 두부를 두부 거를 GX470 기존 거보다 큰 걸로. 길이가 2배 정도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더 큰 걸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의 앞쪽 밑에 그게 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위쪽 프레임에 이제 걸쳐서 이제 프레임을 걸도록 이렇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집에서 해? 해요. 아니 굉장히 쉽게 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차를 딱 뜯어보면은 차를 딱 열어보면 나도 문제를 다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얘기해봐.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원래 뭐가 달려 있냐면은 이 스피커, 이 빵빵 컬렉션 스피커가 2개가 달려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먼저 뜯고 거기 있는 고리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밑쪽에 위치한 이유가 그래서 아마 설계를 그렇게 했을 거야. 그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거 이제 새로 바꾸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긴 거를 하다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컬렉션 달 자리가 없어져. 물론 이거를 다시 오른쪽에다가 뭘 풀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릴로케이션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사설 정비소를 가져가면 옛날에 고장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라디에이터 뭐 트랜스미션 쿨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뜯어내고 새로운 파트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 갖다 그대로 붙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설 정비소에서 이거는 크기가 다른 어떤 사제 물건이니까 이거를 달았더니 이번에는 이 컬렉션 달 데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찾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정비소에서 얼마나 이거를 귀찮아 하겠느냐는 그 예를 하나 내가 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귀찮은 부분 정도가 아니라 일단은 걔네들은 시큐어하게 마운팅이 되거나 그런 자리가 없으면 일단은 다른 걸 거의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그거 대충 달아놨다가 막말로 가다가 떨어지거나 뭐라도 잘못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절대로 그거 안 한다 그러고 그 두 번째는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뭐 클락션을 릴로케이션 하는 거 뭐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자꾸만 그게 자기네 책임이 되잖아. 그러니까 정비소들은 그래서 안 하고 아까도 하나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비소와 튜닝샵이 따로 있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트랜스미션을 집에서 그분이 갈았다 그랬잖아. 트랜스미션 쿨러 앞에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사실 그 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그걸 못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 트랜스미션 쿨러를 바꾸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쿨러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오일이 쿨러를 바꾼다는 얘기는 오일이 샌다는 얘기 아니야? 오일을 뺀다는 얘기. 그거는 이제 무슨 이 사람은 왜 바꿨냐면요. 문제가 생겨서 아니 내 말은 쿨러를 바꾸기 위해서 오일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인 오일 호수가 있고 밑에 나가는 오일 호수 2개가 있어요. 그 오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쿨러에 있는 오일을 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죠. 그럼 뭐 걔를 양쪽 호수를 뭐 이렇게 막아놓고 맞습니다. 뭐 클럭하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오일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고 갈았어? 그러면 지금 딱 달면은 이제 트랜스미션 그 쿨러 자체는 오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새 많은 차들은 그 트랜스미션 딥스틱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래서 그 트랜스미션 오일을 넣을 데가 없어. 다시 보충도 안 된단 보충이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을 해야 되냐면 그걸 요새는 그래서 트랜스미션 그거 서큘레이터 하는 펌프가 그런 딜러들이나 좀 큰 데는 있는데 걔네들은 그거 갖다가 펌프를 앞으로 밀어서 넣는다고. 강제로. 양쪽 호수를 빼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안에 컨버터에서부터 이렇게 안에 쭉 차는 건데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오일 채우는 걸 봤어, 네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뭐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굳이 그 짓을 자기가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안 되면 거기 가서 또 맡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 일을 뭐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일단 요새는 트랜스미션 쿨러나 이런 뭐 라제트는 크게 문제 없지만 트랜스미션은 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요새 많은 거의 대부분 새로 나온 차들은 그래. 트랜스미션 옛날에 우리 트랜스미션 올드 이렇게 확인했잖아. 엔진오일처럼. 요즘 그런 거 없어. 나 엔진오일 체크업한다 해서 까먹었다. 이거 오일 생각도 그냥 오일 좀 먹는지 봐야 되는데. 거의 1000마일 뛰었으니까 볼 때 갔다 와서 봐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트랜스미션이야 당연히 이제 오래된 차일수록 요새는 엔진보다 트랜스미션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트랜스미션 그 쿨러들을 보강을 하는데 뭐 당연히 좋지. 트랜스미션 쿨러야 큰 걸로 바꾸면. 내가 너한테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만불 이하의 스틱 시프트 차를 하나 사는 거를 이렇게 찾아봤어. 어떤 스틱 시프트로 그러니까 SUV 뭐 다 그냥 그랬더니 50마일 레디어스에 86대가 딱 나오더라고. 그 오로 트레이더닷컴에. 그래서 그 86대를 쫙 봤어. 뭐 그 중에 중복되는 차들도 많지만 거기에 이제 내가 눈길을 끈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월드컵 4강전, 8강전으로 하시죠. 두둔. 아이고, 그렇게까지 내가 정리가 안 돼. 내 머리로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일단 지금 생각한 차 이제 다시 개어내는 것도 힘들어. 저거 와야 8강전을 해서 하나로 1등을 뽑는다. 까먹어. 저거 딴 얘기 시키지 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본 차가 뭐가 있었냐면 그 미니 쿠퍼. 미니 쿠퍼가 한 6,000불대에서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캐리고리는 뭐냐? 무조건 매뉴얼. 50마일 우리 그 여기 내가 사는 동네에 50마일 레디어스. 그다음에 만불 언더. 그다음에 스틱 시프트. 그렇게 해서 한 거야. 10만 마일 미만 차.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차들이 나오는데 미니 쿠페가 하나 1등. 미니 쿠퍼가 한 뭐 8만 마일 정도에서 뭐 2012년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딜이 한 8,500불 정도. 근데 미니 쿠페가 은근히 가격이 많이 감가상각이 엄청 잘 돼요. 가격이 굉장히 싼 차 중에 하나예요. BMW 아니야. 아니 다른 차보다도 그러니까 만불 미만에 실제 저도 보면 많아요 그 차가. 그러니까 메인터스 비싸.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온 게 같은 미니 쿠퍼지만 쿠퍼 쿠프. 뭔지 알지? 그 뒤 아니. 쿠퍼도 투보인데 뒷좌석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뒷자리 없고 이렇게 뒤가 이렇게 확 깎인 거. 이렇게 모자 뒤로 씌워놓은 거 같은 거. 그거가 하나 나와. 내가 그 차를 옛날부터 관심이 있던 차거든. 근데 이제 그거가 하나 있고, 그거는 9,999불이야. 그 차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있는 게 사브가 있었어. 사브 93 아크라는 차인데, 내가 사브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 운전해보면 느낌이 되게 좋아. 사브가. 나 옛날에 아는 사람이 사브 타고 다녔어요. 사브 많이 타고 다녔거든. 이 시프트 체결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알다시피 어찌됐든 걔도 결론은 유럽차야. 그리고 또 회사도 없어졌고. 그치, 단종됐지. 근데 그게 GM 역거에서 부품화는 좀 돼.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안타깝게 이제 93도 전부 터보 엔진이야.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게 있고. 그 다음으로 본 게 아우디 TT가 있어. 저번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죠. 2001년식. 이게 컨버러블도 있고, 이번에는 컨버러블만 2대 올라와 있더라고. 그거 2개. 근데 2001년도. 2001년도. 사브는? 2002년도. 사브는 뭐 2011년도인가? 사브가 아주 새 차네요. 나쁘진 않아. 아까 미니 쿠퍼는 한 2006년도.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피아트 500. 차는 너무 작지만 하여튼 뭐 쿠비라고 저 미니 쿠페랑 비슷하게 뭐 그런 거고 뭐 그다음에 기아 포르테도 뭐다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걸 벨로스터 2012년 13년식 벨로스터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 된다고 치면 너라면 너는 나는 알아 네 답을. 왜냐면 넌 벌써 유럽차를 좋아하는 애기. 아니 이제 오케이 내가 몇 개 뽑을 것 같으면 너가 뽑아. 사브는 내가 전혀 모르니까 말을 막 뺄게요. 오케이. 사브는 뒷좌석까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차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브라는 차에 대해서 어떤 전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는 굉장히 깨끗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크림색에
너무 깨끗해. 그러면 아마 난 굉장히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 그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만 알지 사실 사브 그 차를 내가 타본 적도 없고. 그치. 형이 지금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 트랜스미션에 그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감각도 좋고 뭐 좋다. 굉장히 좀 아주 둔탁한 옛날 스타일이야. 그거를 내가 오히려 막 매끄러운 막 요새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형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기계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도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쪽의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1번은 저거 벨로스타.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벨로스타를 안 할 거지만 형은 아마 벨로스타가 상당히 상위 순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하니까 정말 내 생각을 얘기해. 나는 벨로스타 안 해. 근데 그러니까 네 생각을 얘기하라고. 아마 지금 불러준 것만 따지면 아마 미니가 제일 할 거야. 너는 미니. 왜냐하면 아우디는 딱 봐도 그리고 나도 알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오케이. 아우디가 10만 마일 가까워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쿠페도 물론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쿠페는 좀 날 것 같고. 저 기계적인 아니면 전자적인 장치가 좀 덜하지 않냐 아우디보다. 오케이. 고장의 날, 그러니까 최소한 고장이 날 만한 건덕지가 처음부터 없는 차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따져서 단순하고 너무 전자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차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내가 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릴라이어빌리티를 고려한 순위. 벨로스타. 오케이. 왜냐면 제일 단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쿠페. 펀 팩터를 고려한 순위. 그렇게 나누자. 그렇게 나눠봐. 오케이. 우선 그럼 벨로스타. 펀 팩터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참고로 아우디 TT는 로드스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펀 팩터만 가지고 따졌을 때 컨버러블 로드스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은 그야말로 펀 팩터예요. 세단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렇지. 더군다나 재미로 그냥 하나를 사가지고 그렇지. 가끔 탈 수 있는 그런 차로서는 그야말로 펀 팩터 그 자체 그것만 딱 고려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아마 비교가 안 되지. 아우디 TT 같은 걸 해서 비교가 안 되지. 주말에 한번 날씨 좋을 때 펀 팩터로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만 잘하면은 뭐 차 자체가 뭐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괜찮으니까. 그치.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차가 벨로스타보다 훨씬 낫죠. 지금 이제 아우디, 너는 이제 펀 팩터는 아우디. 펀 팩터로는 아우디. 오케이. 예. 그런 거는 사부 같은 4쉿의 고급 가죽을 잘 해놓은 크림색 그거보다도 그것도 훨씬 더. 컨버러블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펀 팩터. 근데 사실 사부 컨버러블 9S는 사실 약간 좀 여성스러워. 나이트리 약간 그런 게 있지. 맞아. 그래서 좀 별로야. 약간 댄디 스타일이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우디 TT가 펀 팩터로 넘버 원. 릴라이어블은 현대 벨로스타. 벨로스타.